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56, 모든 것이 멈추고 심장이 잿빛으로 변하는 나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저의 하루는 낡은 신문처럼 무미건조하게 반복될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카페에서 20년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을 다시 만난 순간 멈췄던 심장이 미친 듯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회적 시선과 나이라는 굴레를 넘어 20년 만에 터져나온 한 남녀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잠들어 있을지 모를 그 열정에 대하여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린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가슴 뛰는 이야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남자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객실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제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20년간 오직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불처럼 뜨거웠고 가늘고 부드러운 손길은 망설임 없이 제 셔츠 단추를 향했습니다. 저 역시 어느새 그녀의 블라우스에 손을 대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뜨거운 체온, 그리고 귓가를 파고드는 가녀린 신음소리.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50의 여자와 56의 남자.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20살 청춘의 그것보다 더 뜨겁고 절실했습니다. 모든 것은 퇴직 후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던 동네 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는데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정 씨, 제가 20년간 사장님으로 모셨던 분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그녀는 제가 알던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흐트러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몸의 곡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작정한 듯 관능적이었죠. 특히 깊게 파인 가슴골은 저의 시선을 속절없이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원피스 안에서 살짝 흔들리는 풍만한 가슴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20년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카페 안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그 온화하고 거리감 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위험하고 도발적이며 나를 원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오는 동안 제 심장은 그 리듬에 맞춰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향수 냄새는 더욱 짙어져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모님. 20년간 입에 밴 호칭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모님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전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니까. 자유로운 몸.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위험한 상상들을 폭발시켰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52살의 여자. 그 한마디가 이토록 에로틱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맞은편에 앉으며 다리를 꼬는 순간 저는 거의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 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며
검은 스타킹에 감싸인 매끈한 다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를 따라 올라가며 스타킹의 끝은 어디일지, 그 위에는 어떤 속옷이 숨겨져 있을지 저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음탕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뻔한 인사말이었지만 제 목소리는 속절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정숙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밤에요. 넓은 침대에서 혼자 뒤척이다 보면 온갖 상상을 하게 돼요. 남자 생각만 하면서 침대, 밤, 남자 생각.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위험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52살의 여인이 밤마다 남자를 그리워한다는 그 고백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남성성이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상을요? 제가 간신히 묻자 그녀는 커피 거품이 묻은 붉은 입술을 혀로 살짝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선정적이어서 저는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못해본 것들이요. 남편과는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다른 남자는 어떨지, 특히 도연 씨 같은 남자의 손길은 어떨지. 남자의 손길. 그 말에 제 손가락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만지고 싶다는 20년간 금기였던 그 몸을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도연 씨도 혼자 계시니 외로우시죠? 특히 밤에는 남자들이 그런 욕구가 더 강하다던데 그녀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짜릿한 전기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신호였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겨우 내뱉은 말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숨결이 느껴졌고 깊어진 가슴골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둘 다 외로운데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요? 위로. 그 단어가 이토록 자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녀가 이제는 정말 숨결이 닿을 거리까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금지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제 솔직한 고백에 그녀의 눈빛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떤 상상인지 말해줘요. 이 원피스 안에 뭐가 있을지, 당신 손이 내 살에 닿으면 어떤 기분일지, 그런 상상 아닌가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제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몸의 변화를 그녀가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어머, 도연 씨. 지금 많이 흥분하셨나 봐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그녀의 제안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곳. 저는 이미 그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좋은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봐요. 호텔이라는 단어에 20년간 쌓아온 모든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제 대답에 그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는 제 팔짱을 끼고 자신의 풍만한 가슴을 제 팔에 밀착시켰습니다. 그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에 저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 씨,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만 해요. 몸이 달아올라 잠을 못 자겠어요. 당신의 손길이 그리워 미칠 것 같아요. 그 자극적인 단어들에 저는 또다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에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욱 대담한 차림이었습니다. 가슴이 거의 다 드러나는 검은 블라우스, 몸에 딱 붙는 미니스커트, 그리고 다리의 각선미를 강조하는 망사 스타킹까지. 블라우스 안으로는 검은 레이스 브라가 은밀하게 비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지난번보다 더 깊고 뜨겁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20년간 서로를 향했던 숨겨진 욕망을 고백하며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죽은 남편의 친구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장이 죽자마자 부하 직원과 놀아난다는 식의 치욕적인 말들이 그녀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비 오는 날 밤 흠뻑 젖은 채 제게 전화해 오는 그녀를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정희 씨.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저항하듯 더욱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고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벚꽃이 만발한 봄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결혼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둘과 신여섯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결혼보다 간절하고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몇몇의 사람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우리는 마치 20살 신혼부부처럼 매일 밤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커플보다 뜨겁고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랑 이야기 정말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사모님에서 시작해서 아내가 되다니. 하지만 정말 행복한 결말이에요. 우리 사랑이 모든 걸 이겼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사랑을 확인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의 열정만큼은 결코 식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속 열정을 억누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열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금기가 가장 뜨거운 사랑을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용기를 내어보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